수업을 시작하고 나면 도대체 뭘 먹어야 하나 하는 고민뿐 아니라 밥을 차리는 과정 자체가 너무 어렵고 지치신다는 말 현장에서 정말 많이 들어왔거든요. 몸에 좋다는 야채 사와서 잘게 썰고 물 갈아주면서 2시간 넘게 담가뒀다가 끓는 물에 또 데쳐내고 식사 한 끼를 차렸을 뿐인데 이미 몸도 마음도 방전되고 이걸 언제까지 해야 하나 하는 답답한 심정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회복 관리는 한두 달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해야 하는 단기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식단 관리는 쉽고 지속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야채 전처리 하나 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한 끼 전체의 영양 균형까지 생각하려니까 너무 복잡하고 더 어렵게 느껴져서 결국 포기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복잡하고 지치는 야채 전처리 과정을 좀 더 쉽고 정확하게 피로도를 싹 줄여주는 가장 쉬운 야채 전처리법과 신전 식사 요령을 준비했어요. 단순히 재료 한두 개의 전처리 과정뿐만 아니라 한 끼 식사에서 영양소까지 골고루 잡을 수 있는 식사법을 제가 오늘 알려드리려고 해요. 정말 중요한 내용은 영상 끝부분에 있으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오늘은 지금껏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꿈꿔왔던 이 문제에서 가장 꼭 도움드리고 싶었던 선물을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 남겨놨으니까 꼭 확인하세요. 이런 시도는 지금껏 어느 채널에서도 되어본 적도 없고 최초의 일이거든요. 정말로 여러분들 오늘 당장의 식사 준비부터 바로 마음과 손이 가벼워지실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식단을 준비할 때 어떤 걸 가장 염두에 두시고 준비하세요? 대부분의 환자나 보호자분들은 이 검사 수치에서 높으면 바로 내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서 응급실까지 가게 만드는 칼륨을 먼저 생각하세요. 그래서 야채를 전처리하면 칼륨이 한 30% 정도는 빠져나간다고 하니까 모든 야채를 같은 방식으로 전처리를 하고 계시지 않나요? 그런데 아닙니다. 각각의 야채들은 같은 듯 하지만 다 방식이 달라요. 야채마다 써는 크기도 다르고 물에 담가두는 시간도 다르고 조리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채소별 칼륨 줄이기 위한 전처리 방법을 직접 한번 해볼 거거든요. 먼저 감자예요. 감자는 0.3 이하로 얇게 채 썰어서 물에 2시간 이상 담가둡니다. 그리고 중간에 물을 한 번 갈아주고 그 다음 많은 양의 물에 5분에서 7분 정도 삶은 다음 그 물을 버립니다. 칼륨을 더 적극적으로 줄여야 하는 경우에는 새물로 한 번 더 삶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시금치예요. 시금치는 감자처럼 따로 자르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물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담가둔 다음에 끓는 물에 1분에서 2분 정도 데쳐주고 찬물에 헹궈줍니다. 다음은 당근이에요. 당근은 다시 0.3cm 이하로 얇게 썰어서 물에 한 1시간 정도 담가준 다음 끓는 물에 3분에서 4분 정도 삶아서 사용합니다. 이번에는 버섯이에요. 표고버섯이나 느타리버섯, 팽이버섯은 얇게 찢어서 슬라이스해서 물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담가줍니다. 그리고 끓는 물에 약 1분 정도 데쳐서 사용을 해요. 그런데 버섯은 종류에 따라서도 칼륨 함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버섯을 선택하는지도 생각하셔야 해요. 특히 양송이는 다른 버섯에 비해 칼륨 함량이 높은 편이라서 먹는 양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야채라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식재료마다 써는 크기와 담가두는 시간, 조리 방법을 다르게 적용해야 칼륨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모든 칼륨이 다 빠져나간 걸까요? 그리고 조리된 내 반찬에 얼마의 양의 칼륨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전처리를 하면 칼륨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돼요. 하지만 칼륨이 전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셨으면 했어요. 우리가 이 채소들을 각각 전처리 방법에 맞게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조리해서 지금 내 접시에 올라온 감자
감자 반찬 50g에 칼륨이 정확히 몇 mg이 들어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 정확히 알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같은 감자라도 원래 가지고 있던 칼륨의 양이 다를 수 있고 얼마나 작게 잘랐는지, 물은 얼마나 사용했는지, 얼마나 오래 담갔는지, 실제로 얼마나 빠져나갔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칼륨을 줄이는 방법은 알고 있지만 그래서 내가 지금 먹는 한 끼에 칼륨이 정확히 얼마나 들어있는가까지는 알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칼륨을 신경 쓴다고 전처리 하다가 이미 많은 에너지가 소진이 됩니다. 저도 그동안 힘드시죠? 라고 말만 했지 제가 이렇게 직접 해보니까 저번 여름철에 정말 누가 이걸 대신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럼 이제 식사 준비가 끝난 걸까요? 야채는 칼륨을 줄이기 위해 전처리를 했고 먹는 양까지 조절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 반찬만 잘 챙기면 제법 괜찮은 투석식이 완성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조금 복잡해집니다. 투석을 시작하면 오히려 단백질을 제대로 챙겨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사량이 줄면서 단백질과 에너지 섭취까지 부족해지면 체중과 근육이 빠지고 영양 상태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고기나 생선, 달걀 같은 단백질 식품을 내게 필요한 만큼 충분히 챙겨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단백질을 챙기기 위해서 먹는 바로 그 음식에 인도 같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고기에도 들어있고 생선에도 들어있고 달걀이나 유제품에도 들어있습니다. 참 어렵죠? 단백질은 부족하면 안 된다고 해서 열심히 챙겼는데 이번에는 인까지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고 그럼 인이 높으니까 고기를 줄이면 되겠네? 이렇게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필요한 단백질까지 부족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기준을 하나 잡으시면 됩니다. 투석 환자의 식사는 단백질을 무조건 줄이는 식사가 아니라 필요한 단백질은 확보하면서 인의 부담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를 같이 보는 식사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단백질 식품이라도 가공육보다는 첨가물이 적은 식품을 선택하고 햄이나 소세지, 어묵, 가공 치즈처럼 가공된 식품을 고른다면 영양성분표만 보는 게 아니라 원재료명에 인산염 같은 인 첨가물이 들어있는지도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번 볼게요. 야채는 종류에 맞게 전처리를 해서 칼륨을 넣었습니다. 단백질은 부족하지 않도록 챙겼고 그 단백질을 고를 때는 인까지 생각했어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꽤 잘 만든 투석식 같죠. 그런데 제가 환자분들의 식사를 볼 때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보는데요. 이렇게 잘 만든 한 끼를 모든 투석 환자분들이 똑같이 먹어도 되는가?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투석 환자에게 좋은 식사와 지금 나에게 필요한 식사는 같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같은 투석실에서 똑같이 혈액업을 받는 세 분이라고 해볼게요. A 환자분은 이번 달 검사에서 칼륨이 계속 높습니다. B 환자분은 칼륨은 괜찮은데 인이 계속 높아요. C 환자분은 칼륨과 인은 괜찮은데 최근 식욕이 떨어지고 체중과 근육이 계속 빠지고 있으면서 헤모글로빈 수치도 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세 분 모두 똑같은 혈액투석 환자입니다. 그런데 세 분에게 필요한 한 끼는 같을까요? 먼저 A 환자분을 볼게요. 이분은 칼륨 관리에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예를 들어 흰쌀밥 180g에 닭 안심 80g, 데친 양배추 50g, 데친 흑주 50g 정도로 구성하면서 어떤 야채를 선택할지, 얼마나 먹을지, 어떻게 전처리를 할지를 조금 더 세밀하게 보는 겁니다. B 환자분은 또 다르죠. 칼륨은 괜찮은데 인이 계속 높다면 A 환자분처럼 칼륨만 열심히 낮추는 게 이분의 가장 중요한 식사 관리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흰쌀밥 180g, 달걀 흰자 2개에 약 60g, 닭고기 요리 70g, 조리한 채소 80에서 100g 정도로 구성하면서 필요한 단백질은 확보하되 인 첨가물이 들어갈 수 있는 가공육보다는 첨가물이 적은 단백질 식품을 선택하는 쪽에 더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B 환자분에게는 단백질을 얼마나 줄일까보다 필요한 단백질을 무엇으로 채울까가 더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C 환자분은 또 달라요. 칼륨도 괜찮고 인도 안정적인데 원래 건체중이 60kg 정도였던 분이 식욕이 떨어지면서 57kg까지 빠지고 근육량까지 감소하고 있다고 해볼게요. 이분에게도 똑같이 칼륨 인 있으니까 줄이세요. 이렇게
제한부터 하는 게 맞을까요? 오히려 이분에게는 잘 먹는 것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흰쌀밥 200g, 생선이나 살코기 100g, 조리한 채소 100g, 식용유로 5에서 10g을 활용한 반찬처럼 단백질과 에너지를 충분히 확보하는 쪽으로 식사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보면 조금 명확해집니다. A 환자분은 칼륨을 조금 더 세밀하게 보고 B 환자분은 단백질을 지키면서 인 관리를 하고 C 환자분은 지나친 제한보다 충분히 먹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석 식단에서 중요한 건 무조건 이것을 먹어라, 이것을 먹지 마라가 아니라 지금 내 몸에서 무엇이 문제인지에 따라서 식사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럼 내 검사 결과에 맞춰서 칼륨, 인, 단백질, 열량만 잘 맞추면 되겠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한 가지를 더 봤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칼륨은 줄이고, 인은 줄이고, 가공식품도 줄이고, 후속 식단을 이야기하다 보면 최소 무엇을 빼야 하는가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끼를 제대로 만들려면 반대쪽 질문도 해야 해요. 그럼 필요한 영양은 무엇으로 채우고 있지? 제가 특히 눈여겨본 것 중 하나가 지방의 질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C 환자분처럼 체중이 빠져서 에너지를 더 보충해야 한다고 해볼게요. 식용유를 더 사용하면 열량 자체는 높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열량 숫자만 맞으면 끝일까요? 저는 여기서 어떤 지방을 사용했는지도 같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사용하는 기름은 무엇인지, 생선처럼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할 수 있는 식재료가 들어있는지, 식사의 지방 구성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지는 않은지까지 함께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 끼를 잘 관리한다는 건 무엇을 얼마나 줄였느냐만 보는 게 아니라 줄이고 난 자리를 무엇으로 채웠느냐까지 보는 겁니다. 이 기준을 알고 나면 후속 식단을 보는 눈이 조금 달라집니다. 단순히 이거 칼륨 낮아요, 이거 인 낮아요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한 끼 전체에 칼륨과 인은 어느 정도이고 필요한 단백질과 에너지는 충분하고 그걸 어떤 식재료로 채웠으며 무엇보다 지금 내 상태에 맞는가 이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남습니다. 아까 감자 하나 준비한 것만 해도 0.3cm 이하로 썰고 2시간 이상 담가두고 중간에 물을 갈고 또 다시 삶았습니다. 그런데 한 끼 전체를 제대로 맞추려면 밥은 몇 g인지, 야채는 몇 g인지, 고기나 생선은 몇 g인지, 칼륨과 인은 어느 정도인지, 단백질과 에너지는 충분한지, 어떤 지방으로 채웠는지, 그리고 이 구성이 내 검사 결과와 영양 상태에 맞는지까지 봐야 해요. 여러분, 근데 이걸 하루 이틀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몇 끼니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을 보면서 느낀 어려움도 바로 여기였어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하려고 할수록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이런 생각을 했어요. 누군가 단순히 칼륨과 인만 낮춘 음식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필요한 단백질과 에너지, 지방의 질까지 한 끼 안에서 같이 설계해주고 거기에 내 검사 결과를 보고 이 식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까지 알려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마침 제가 식단에 관한 영상을 올린 뒤에 한 식단 업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실 처음에는 바로 이렇게 소개할 생각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께 뭐 어떤 제품을 소개할 때 신자 환자용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추천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기회에 한번 제대로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시중에는 신장 환자분들을 위한 식단이 뭐 여러 가지 나와 있었고 사실 저한테도 평소에 선생님 여기 식단 괜찮아요? 뭐 이 업체랑 저 업체는 뭐가 달라요? 이런 질문을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직접 시중에 나와 있는 신장 식단들을 같은 기준에 놓고 비교해봤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본 건 앞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로 그 문제들을 실제로 얼마나 해결해주고 있느냐였어요. 첫 번째, 채소의 칼륨을 줄이기 위한 전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정말 복잡하다 생각하셨을 텐데요. 이런 복잡한 전처리 과정 하지 않고 싶으시다면 염려하지 마세요. 이걸 위해 제가 무엇을 알려드릴 건지
끝까지 집중하고 기다려주세요. 두 번째로는 완성된 음식을 먹었을 때 내가 섭취하게 되는 칼륨과 인의 양을 실제로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가. 세 번째로는 그 수치를 보고 내 검사 결과와 현재 상태에 따라 메뉴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네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칼륨과 인을 맞추는 데만 집중한 게 아니라 필요한 단백질과 에너지는 제대로 채우고 있는지, 지방의 질까지 고려했는지를 봤고요. 다섯 번째는 혼자 이걸 판단하게 두는 게 아니라 영양 상담 같은 것을 받을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봤습니다. 이 식사가 정말 환자분들의 수고를 줄여주는가. 왜냐하면 수속하고 집에 돌아온 날 밥하고 막 반찬까지 꺼내고 양 재고 조합해서 먹는 것조차 힘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음식을 추가로 준비하지 않아도 한 팩만 데워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가, 여기까지 봤습니다. 저한테 이게 꽤 중요한 기준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네 군데를 봤습니다. 제가 살펴본 곳은 고슬고슬푸드, 그림찬, 맛있저염, 메디솔라였는데요. 여기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이 업체들을 살펴보면서 느낀 건 각 업체마다 분명히 잘하는 부분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업체가 좋고 어떤 업체가 나쁘다는 식으로 비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앞에서 세운 기준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본 거예요. 고슬고슬푸드는 신장 환자 식단에서 중요한 채소 원처리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었고, 메인과 반찬을 나눠 구성해서 평소 먹던 밥과 함께 반찬 형태로 활용하기 좋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나는 밥은 집에서 준비할 수 있고 반찬 준비에 부담을 줄이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이런 형태가 편할 수 있어요. 다만 제가 이번에 찾고 있었던 건 이것 하나로 한 끼가 완성되는 식사였습니다. 밥을 따로 준비하고 반찬을 꺼내서 양을 정하고 몇 가지를 조합해야 한다면 결국 환자분들이 또 한 끼를 다시 한번 구성해야 하는 과정이 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찾던 기준에서는 조금 아쉬웠어요. 그림찬도 장점이 분명했어요. 완조리된 반찬을 여러 종류로 구성해 놓았기 때문에 매번 신장식 반찬을 직접 만드는 부담을 줄이는 데는 상당히 실용적이라고 봤습니다. 특히 매일 반찬을 만들어야 하는 보호자분들에게는 이런 형태가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역시 제가 이번에 찾고 있었던 건 반찬을 편하게 먹는 방법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한 끼 전체가 얼마나 들어오는지를 볼 수 있는 식사였습니다. 반찬 중심의 구성에서는 밥과 다른 음식을 무엇을 얼마나 함께 먹느냐에 따라 최종 한 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저에게는 조금 아쉬웠어요. 맛있저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염식을 실생활에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점은 분명한 장점이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신장 환자 식사를 처음 시작하면 도대체 뭘 만들어야 하지? 부터 막막하기 때문에 이미 준비된 식사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환자와 보호자의 조리감을 상당히 덜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신장 환자를 고려했다, 저염으로 만들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먹게 되는 한 끼 전체의 칼륨과 인을 어느 정도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 그 수치를 내 상태와 연결해서 선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단백질과 지방까지 어떻게 구성했는지를 보고 싶었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제가 원하는 만큼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디솔라를 봤습니다. 하나씩 확인하면서 제가 앞에서 세웠던 기준과 맞닿는 부분이 꽤 많았어요. 우선 제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던 건 반찬이 아니라 한 끼 전체를 설계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밥 따로, 단백질 반찬 따로, 채소 반찬 따로 준비해서 이걸 얼마나 먹어야 하지를 다시 고민하는 방식이 아니라 밥부터 단백질, 채소, 양념까지 한 팩 안에 한 끼가 완성되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어요. 왜냐면 환자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건 그래서 오늘 이걸 어떻게 조합해서 먹어야 하지? 이 판단 자체가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런데 제가 더 중요하게 본 건 따로 있었습니다. 메뉴마다 칼륨과 인의 수치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예를 들어 메뉴에 따라서 칼륨과 인의 함량이 각각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차이가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모든 환자에게 똑같은 메뉴를 먹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최근 인이 높게 나온 분이라면 상대적으로 인 함량이 낮은 메뉴가 무엇인지 확인해서
선택할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물론 여기서 정확히 구분해야 해요. 이게 내 피검사 결과에 맞춰 도시락 자체를 개별 제조해주는 1:1 맞춤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과장입니다. 제가 높게 본 건 각 메뉴의 수치를 확인하고 영양 상담을 통해서 내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활용과 입만 낮춘 건가? 아니면 무엇으로 채우는가까지 생각했나? 오메가3를 포함한 지방 구성과 사용하는 식재료까지 신경 쓰고 있다는 점은 제가 이번 식단을 볼 때 세운 기준과 맞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영양 성분표에는 안 나오는 부분인데요. 저는 오히려 환자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편한가? 냉동실에서 하나 꺼내서 데우면 밥을 따로 할 필요도 없고 반찬을 3가지, 4가지 꺼내서 이거 몇 그램 먹지? 하고 다시 조합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한 팩으로 한 끼가 끝납니다. 특히 투석하고 돌아온 날처럼 아무것도 하기 싫고 밥 차리는 것조차 힘든 날에는 저는 이런 편의성이 단순한 편리함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것도 준비하기 싫어서 식사를 거르는 것보다 힘든 날에도 한 끼를 놓치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 저는 그 부분을 꽤 높게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메디솔라가 모든 면에서 완벽하냐? 그건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살펴보면서 가장 걸렸던 부분 중 하나가 양이었어요. 후기를 보니까 먹고 나면 조금 부족하다, 생각보다 양이 적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체격이 크거나 활동량이 많거나 현재 영양 상태 때문에 충분한 에너지 섭취가 필요한 분에게는 한 팩이 무조건 모든 사람에게 충분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여기서 양이 적으니까 이 식단은 안 되겠네 라고 끝낼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건 모든 환자가 똑같은 양을 먹어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체중이 빠지고 있고 영양 상태를 더 적극적으로 챙겨야 하는 분이라면 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의료진이나 영양사와 상의해서 밥이나 적절한 단백질, 에너지원 등을 추가해서 보완하는 방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 끼 섭취량이 많지 않은 분에게는 기존의 양이 좀 적절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부분에서도 이 한 팩을 모든 사람이 똑같이 먹는다가 아니라 내 상태에서 이 한 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4곳을 쭉 살펴보면서 공통적으로 걸렸던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영양적인 기준만큼이나 환자분들에게는 훨씬 현실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바로 가격인데요. 사실 신장 환자를 위한 전문 식단은 일반적인 도시락과 똑같은 가격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식재료를 선택하고 채소를 전처리하고 칼륨과 인을 고려하고 한 끼 영양까지 설계하려면 그만큼 과정이 더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저는 제품을 만드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이걸 계속 사서 드셔야 하는 환자분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리 좋은 식사라도 너무 부담스러워서 한두 번 먹고 끝난다면 제가 영상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쉽고 지속 가능한 식사 관리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메디솔라도 이 부분에서 고민이 됐습니다. 기존 가격은 10식에 109,000원입니다. 한 끼로 계산하면 1,900원 정도죠. 솔직히 매일 한 끼씩 꾸준히 이용한다고 생각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저는 메디솔라 측과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환자분들이 지속적으로 이용하기에는 가격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공동구매 조건을 따로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번 공동구매 기간에는 기존 10식 109,000원인 구성을 99,000원으로 낮추고 여기에 한 끼를 추가로 증정해서 총 11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계산하면 9,000원 정도입니다. 물론 저는 이것도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번 공동구매를 진행해보고 정말 많은 환자분들이 이런 식사를 필요로 한다는 게 확인되면 제가 그걸 근거로 다음에는 조금이라도 더 좋은 조건을 만들 수 있도록 다시 협상해 보겠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다음에는 반드시 더 싸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드릴 수는 없어요. 가격은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환자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서비스라는 게 확인된다면 그 목소리를 가지고 업체와 계속 이야기하는 역할은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는 예전부터 소아 신부종 환자분들에게 관심이
관심이 많았어요. 어린 나이부터 신장질환을 가지고 치료를 이어가야 하는 아이들과 가족들을 보면서 제가 나중에 할 수 있는 일이 생기면 작은 도움이라도 꼭 보태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번 공동구매에서는 판매 한 건당 1,000원씩 소아신부전 환자들을 위해서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뭐 큰 금액은 아닐 수 있지만 제가 하는 일이 성장할수록 이런 도움도 함께 커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식사 준비에 고통을 덜어내고 내 몸에 꼭 맞는 영양을 챙기면서 동시에 뜻깊은 나눔까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주세요. 오늘 당장 손과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줄 특별한 구성과 혜택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14년 동안 간호사로 일했고 그중 대부분의 시간을 신장내과 병동과 투석실에서 보냈어요. 투석을 시작하면 환자분만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이 바뀌거든요. 열심히 하는데도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은 무력감, 평생 이렇게 살다 가겠지 하는 좌절감을 곁에서 정말 많이 봐왔어요. 결국 지쳐가는 환자분과 보호자분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고 병원 안에서는 뭐 조심하세요라는 말밖에 해드릴 수가 없었어요. 병원 문을 나서고 나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외로운 싸움인지 그 생각이 계속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정적이었던 병원을 나와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고 그 연장선에서 이번 공동구매도 결심하게 됐어요. 수많은 제안 중에 메디솔라와 손을 잡은 건 단순히 제품이 좋아서만이 아니에요. 칼륨과 인수치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추석하고 돌아온 날 지친 환자분이 전자레인지 앞에서 느낄 안도감까지 생각하며 식사를 설계한 분들이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이윤만 쫓는 게 아니라 신장 환자분들이 밥 때문에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겠다는 진심을 확인했을 때 제가 14년 동안 품어왔던 마음과 같은 방향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저에게 이번 공동구매는 단순히 제품 링크 하나 걸어놓는 일이 아니에요. 병원 밖에서 환자분들이 겪는 진짜 어려움을 듣고 그 목소리를 모아서 더 나은 식사와 환경을 만들어가는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환자분이 이 식단을 사서 드셔야 한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오늘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투석 환자라도 필요한 식사는 다릅니다. 직접 식사를 잘 준비하고 계시고 검사 수치도 안정적이고 지금 식사 관리에 큰 어려움이 없다면 굳이 모든 끼니를 이런 식단으로 바꾸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투석하고 돌아와 너무 지쳐서 밥을 준비하기 힘든 날, 혼자 생활하시면서 한 끼를 제대로 챙기기 어려운 날, 보호자분이 매일 신장식을 준비하느라 너무 지쳐있는 경우, 혹은 뭘 얼마나 먹어야 할지 몰라서 오히려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계신 분이라면 일주일에 몇 끼라도 기준이 잡혀있는 한 끼를 활용하는 거, 저는 그것도 충분히 현실적인 식사 관리라고 생각해요. 제가 오늘 이 긴 영상을 통해서 정말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결국 하나예요. 투석 식단은 얼마나 많이 참느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내 검사 결과를 보고 줄여야 할 것은 줄이고 필요한 단백질과 에너지는 충분히 채우고 무엇으로 채우는지까지 생각하면서 내가 오래 지속할 수 있는 한 끼를 만드는 거, 저는 그게 진짜 투석 식사 관리라고 생각해요. 직접 할 수 있는 날에는 직접 하시면 돼요. 너무 힘든 날에는 도움을 받으시면 되고요. 완벽한 식사를 며칠 하고 지쳐버리는 것보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오래 이어가는 게 훨씬 중요하니까요. 이번 메디솔라 공동구매는 10식 정가 109,000원 구성을 99,000원에 한 끼를 추가 증정해서 총 11식으로 준비했고요. 공구기간은 8월 22일에서 8월 31일 딱 10일만 진행해요. 메뉴별 칼륨과 인 함량, 영양 상담 방법, 공동구매 기간과 구매 방법은 아래 고정 댓글에 자세하게 정리해뒀어요. 그리고 이번에 실제로 이용해보신 분들이라면 직접 드셔보시고 양이 부족했는지 어떤 메뉴가 더 필요한지, 가격은 어디까지 내려가야 하는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의견들을 전부 모아서 메디솔라 측에 전달하고 이번 공동구매가 잘 된다면 다음에는 조금이라도 더 좋은 가격과 조건을 만들 수 있도록 다시 협상해 볼게요. 환자분들이 식사 때문에 덜 지치고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가 실제로 오늘의 한 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저는 앞으로도 그 사이를 계속 연결해 보겠습니다.